강사님은 매일 신문 기자로서 1년간 독도에 체류하시면서 그때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기사로 써서 본사에 선고하신 독도 전문가시니 강연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충진 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은 데 대해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당시 부한말 우리나라는 조정은 무능했고 관리는 부패했고 백성은 무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국권을 뺏기는 치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오늘날 독도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독도를 지키고자 스스로 이뤄와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사회자로부터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내일신문 독도성주 기자로 2008년부터 1년간 독도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경상북도 독도 홍보 연구사무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제가 독도에서 현지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민을 간 교포 2세들을 우리 외교부가 독도로 초청해가지고 독도가 왜 대한민국 영토인지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독도에 와가지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안중근 의사의 그 상황을 재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연기를 이 사람들이 하면서 과연 이 안중근 의사가 독도와 관계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 독도를 침탈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 에도 시대 때 야마구치와 시마네현을 합한 이 지역은 조스본입니다. 이 조스본은 에도 말기, 에도 막부를 타도한 걸출한 일본으로 보면 영웅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원수들이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30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야수꾼이 봉환입회 1호이고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인물 늘 1등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유수록이라는 그런 책을 한권 써냈습니다. 해서 당시에 모든 일본 지식인들은 이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요시다 쇼인은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면 다케시마, 당신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했습니다. 다케시마를 척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개간의 이름으로 도약하면 그것이 첫 항해 웅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섬나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울릉도와 독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열광하면서 요시다 쇼인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그리고 2대 총독 하세가와 역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것들이 오늘날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고 명만이 이어져 내려와서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최근에 총리를 2번이나 꿰찼던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바로 이 조수은 현재 야마구치 현 출신입니다. 그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요시다 쇼인의 신사이고 그리고 야마구치 현장입니다. 해서 아베는 현재 일본 최대 정당 자민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국민 총생산의 30%를 국방비로 쏟아붓고 그리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되찾겠다는 공식 그야말로 그네들의 공식적인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중의원 선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아베는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이야기했던 정한론, 그야말로 정조론이죠. 정한론이 아직까지 면면히 아베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해서 오늘도 우리 독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복입니다. 독도 전복인데 독도 전복은 왕전복이라고 해서 우리 연어 해안에 있는 전복과는 좀 다릅니다. 크기가 매우 큰데요. 예전 저 휴대전화입니다만 휴대전화보다 훨씬 크고 제가 본 것 중에는 거의 곡식 한 대 정도 들어갈 크기의 전복 뚜껑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복이 우리 독도 역사의 전면에 나선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서 1618년부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서 그야말로 도의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몰고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서 전복을 채취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93년과 96년 두 차례 안영복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나왔던 그런 문서입니다. 그네들이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서 독도로 건너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토 정책을 쓰는 동안에 그야말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건너간 사람들을 관리가 가서 데리고 오는 수토 정책을 쓴 동안에 그 사이에 몰래 그네들이 들어와서 불법 월경하여 전복을 채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영복이 건너감으로 해서 발각되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안영복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관리들로부터 치조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에는 팔도가 있는데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강원도에 자도 중에 이 도 안에 죽도, 다케시마와 손도, 마츠시마가 아리마스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1699년 최종적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가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조정에다가 서계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구상서를 보냅니다. 그걸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외교 갈등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699년에 맺었던 양국 간의 교섭 결과가 1877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가지고 일본의 국가 체제를 바꾼 시기입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후 1877년에도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령문을 내리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마치고 전국에 있는 일본의 영토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금이 나올 수 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대한 그야말로 영토 조사를 합니다. 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 시마네현은 그야말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토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죠.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에다가 질의를 하시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토지조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의를 하니까 태정관은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그러니까 문의한 바와 같이 죽도 다케시며 당신은 울릉도를 죽도라고 했습니다. 죽도의 일도 동해상은 울릉도 외에 다른 섬은 없습니다. 왜? 독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심득할 것이라고 해뒀습니다. 심득할 것, 마음속 깊이 새길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마음속 깊이 새기라.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와는 상관이 없음을 새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독도에 있을 때 찍은 물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이 바다사자, 즉 강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강치를 일본인들이 말살시켜버리고 지금은 간혹 늦겨울이나 초봄에 이렇게 물개가 오척해로부터 독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강치가 바로 또 독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독도를 두고 독도의 어렵업자가 강치를 잡겠다고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해서 업자에게 대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마네해는 1905년 2월에 독도를 편입했으므로 우리 땅이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1904년 2월 7일 일본은 우리나라 인천과 그리고 중국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에 대해서 새벽에 기습 포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느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로서 일본은 러시아와 해군력을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만일에 차르 왕제의 세계 최대 무적함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동해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해상에 제해권을 잡아버릴 경우에 일본은 느일전쟁에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서 일본은 전쟁 초기부터 원산과 죽변 그리고 울릉도를 잇는 해저 전선을 부수라고 망루를 개설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내려오는가 감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울릉도에서 독도 그리고 일본 맞제해를 잇는 해저 전선을 부설하기로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저 전선 부설도입니다. 하고 1904년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04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독도에 올라가 가지고 현지에 초소를 짓기 위한 사전 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1905년부터 독도에 초소를 지어 가지고 9월 28일까지 독도에서 초소를 운영을 하는데 4명의 간첩병과 일꾼을 현지에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느일전쟁이 끝나면서 그네들을 철수시키게 되는데요. 일본이 1905년 2월에 독도를 편입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의 은폐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네들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카이로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무력으로 강취한 모든 영토에서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시마네현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의 정신에서 비껴나기 위해서 이네들이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독도는 1905년 2월 달에 자기네들이 합법적인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나마나 우리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이죠. 내일 모레가 되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고종칙령 반포일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종칙령을 통해서 이미
분청은 태화동에 두고 그리고 울릉도 전도와 그리고 죽도, 습도를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듯이 우리 고종 황제가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69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선명한 승계를 줬다. 그리고 우리 조정에서 일본에 고상서를 보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 사실은 엄연한 양국 간의 외교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그것은 1868년 뭉치유신 내지 유신에도 제76조에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이전의 법령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1877년에 죽도의 일도는 봉방과 관계없다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볼 것 같으면요. 한번 조약으로 획정된 영유권은 실효적 지배나 정령에 의한 영유권 취득을 배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699년에 맺은 이 조약 우리가 파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역시 파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땅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속의 원칙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저희 솔저 독도에 살다 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독도기자 독도방송입니다. 지금 20회째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앞으로 약 한 100회에 걸쳐서 쏟아볼 겁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독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다.